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한의사 홍순박 원장입니다. 오늘의 건강 꿀팁은 생리불순, 무월경, 혹시나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닐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최근에 저희 한의원에 생리불순이나 무월경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셨는데요. 보통 10대 분들은 엄마 손잡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고요. 30대 여성분들은 난임이나 불임과 관련해서 같이 내원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우선 생리불순과 무월경에 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리에 대한 기전을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다 보면 생리 주기는 월경기 그리고 여포기, 항체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주요 호르몬으로는 뇌하수체에 분비되는 난포 자극 호르몬, 그리고 LH, 항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보통 순서는 난포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난포가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포가 성장 이후에는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 내막은 부풀어 오르게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항체화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항체화 호르몬이 고도로 많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24시간 내에서 36시간 내에서는 배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란 이후에는 항체가 형성되고 나서 항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내막이 두터워지고 내막 조직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임신이 가능하게끔 조직 변화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리불순, 무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리불순과 무월경에서는 보통 분류를 생리주기에 따른 생리불순, 그리고 생리양 기간에 따른 생리불순, 그리고 기타 생리불순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생리주기에 따른 생리불순은 빈발월경과 희발월경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생리양에 따른 분류는 가다월경과 가소월경, 그리고 기타 생리불순으로는 부정출혈과 무월경 형태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에서 연구가 되었던 논문을 좀 살펴볼 건데요. 논문의 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룹 1은 10대, 그리고 그룹 2는 20대, 그룹 3는 30대 연령에서 나타나는 생리불순과 무월경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타내게 되는데요. 보통 10대와 20대의 무월경은 폴리시스틱 오버리언 신드롬이라고 해서 약어로 PCOS, 즉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제일 많은 원인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30대에서는 첫 번째 원인으로는 조기 난소 부전,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나타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10대, 20대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리불순이나 무월경 원인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30대에서는 난임과 관련돼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은 진단 기준이 여러 가지로 좀 나눠지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고안드로겐 혈증, 즉 호르몬 검사를 했을 때 안드로겐 수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나타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무배란, 즉 배란이 없기 때문에 무월경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음파상 다낭성 난포 증후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난소에 초음파를 검사를 했을 때 난포들이 염좌알처럼 박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으세요. 보통은 10대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많이 내원하시는데요. 처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산부인과에서 진단받았을 때는 경구피임약이라든지 또는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투여를 받게 되는데요. 최근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진단으로는 신호로 보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치료로 보약계통 약물을 쓰면 빨리 성숙이 되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개선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양방적 치료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진 환자분들은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만성 고인슐린 혈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감작제인 메트포민을 먼저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막이나 내막 증식증이나 내막암의 발병을 줄이기 위해서 경구피 임약이나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은 이제 클로미펜을 통해서 배란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불임 환자분 또는 시험관 준비를 할 때 대부분 배란 유도를 위해 클로미펜을 많이 처방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좀 있으세요. 클로미펜 자체로는 이제 배란이 유도가 되지만 배란 이후에 이제 클로미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내막 두께가 얇게 되게 되십니다. 보통 내막이 이제 배란 이후에 0.7mm 이상 증가해야지만 이제 임신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게 되시는데요. 클로미펜으로 배란은 되었지만 내막 두께가 얇아서 착상이 잘 안 되는 형태가 발생하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생리불순, 무월경의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은 이제 시상하부, 내하수체, 난소가 하나의 축으로 움직이게 되게 되세요. 그중에서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시상하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궁 내막이 임신 준비를 할 때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발생하는 약간의 이제 돌기 같은 피노포드라는 부분들이 잘 발생을 안 하면서 착상을 방해하게 되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낮추면서 착상을 유리한 환경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게 되시는데요. 보통 이제 생리불순이다, 무월경이 있다라고 할 때 한의학적으로는 진단을 신어, 그리고 간울기체, 그리고 담습자체, 음원에열로 진단하게 되십니다. 보통 신원은 전체적으로 뭔가 모자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간울기체는 스트레스성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단습 자체는 약간의 비만 체형분들이 많으시고요. 음원에열은 비만, 약간의 합병 양상의 스트레스 양상, 열이 좀 같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기간을 많이 문의를 주시게 되시는데요. 생리와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 3개월 이상 혹은 장기간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난소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침뜸 치료 같이 들어가게 되시고요. 목물 내분비 계통과 호르몬 계통이 정상화되게 되면 당연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무배란, 그다음에 생리불순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건강꿀팁 건강한 의사 홍순박 원장이었습니다.